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 0.12%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최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동안 좀 각광받지 못했던 IT 부품주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바이오 업종들은 다시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원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IT 부품주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한국거래소의 주요 IT주가 포함된 반도체 지수를 살펴보면요. 이달 들어서 0.95%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지수인 IT 부품주는 마이너스 0.36%로 소폭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약 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 만큼 이 시가총액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수혜주로 거론됐던 솔브레인의 경우 1조 2천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0.77%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시가총액 1조 클럽에 재가입하는 등 두 달간 52.38%나 증가했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12위에 랭크되며 10위권도 넘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페스, 동지 세미캠 등도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자, 보니까 이런 IT 부품주들의 강세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 이걸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일단 증권가에서 탈일본이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네. 여러 가지 지금 IT 관련주가 주요 수혜주로 거론되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됐을 당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 부품, 장비 개발에 예산 사업으로 6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침에 가장 먼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현재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렇게 IT 부품주들 그동안 수혜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투자자분들의 많은 신뢰를 받았던 바이오 업종들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제약 바이오 업체가 포함된 거래소의 제약 업종 지수는 8월 한 달간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하락률의 배 이상을 기록한 건데요. 상위 50개 이내 주요 제약 바이오주의 시가총액 역시 지난달 말 대비해서 약 3조 원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특히 신라젠의 경우 글로벌 임상 실패라는 악재로 7월 말 3조 1천억 원이었던 이 시가총액이 현재 9천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바이오주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서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업 품목 허가 취소 그리고 신라젠의 임상 실패라는 악재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이 주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외 악재와 그리고 지수 자체가 부진한 국면에 진입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에 주로 포진된 제약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진단입니다. 게다가 최근 지수가 박스권인 현 시점에서 바이오 업체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무산이 된 점도 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실망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부각됐습니다. 네, 자, 최근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IT 부품주들, 제약 바이오 업종들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들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당분간 이런 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데 그렇군요. 지금 한 표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T주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로 나눌 수 있는데 반도체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국산화 프레임에 맞춰진 증시와 맞물리며 관련 수혜주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형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일본 공급 규제 리스트가 확대될 경우 해당 소재나 부품이 국산화에 근접한 국내 기업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5G 인프라 확대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IT 부품주의 수익성이 높아질 만한 재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IT 부품주에 대한 향후 전망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연이은 임상 실패 그리고 신약 가치에 대한 평가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현재 뚜렷한 전망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미 바닥까지 내려간 신뢰 수준과 함께 주가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게
지금 조심스럽게 증권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바이오주는 여전히 코스닥에서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지수가 안정권에 접어드는 시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기 상상이증권연구원은 예전과 달리 바이오주가 떨어져도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은 건 주가가 바닥이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안정되면 자체 플랫폼 기술로 신약을 개발하거나 독자적인 기술로 제약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IT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과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